이에 이틀 전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리플랩스가 SEC와의 소송 이후 84억 달러, 한화 약 10조 원 규모의 XRP를 매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었죠. 2021년과 2022년 XRP를 송금에 사용하기 위해 기관과 고객이 매입한 111억 달러 상당의 매출 중 75%인 84억 달러를 2차 시장에서 XRP를 사용하는 데 썼다라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린 뒤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에 대해서 한 트위터 이용자가 리플의 CTO이죠, 데이비드 슈월츠에게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리플랩스의 바이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이죠. 이제 바이백이라는 것은 자사주 매입을 이야기하는데, 테슬라가 테슬라 주식을 매입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바이백이라고 합니다. 이에 데이비드 슈월츠가 답변을 남겼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답답한 모습 속에 투자자분들의 마음 속에는 불안과 설렘이 같이 공존하는 듯 보입니다. 이 상승 추세가 꺾였다, 아니다, 이제 진짜 하락의 시작이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커뮤니티에서 보이고 있는데, 과연 1월의 상승은 불장의 초입이었을지, 하락 추세 중 잠깐의 반등이었을지,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83% 하락한 22,92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1.59% 하락한 1,634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2.70% 하락한 0.3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너스, 이더리움의 더미너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1.5%, 18.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2%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8.6%를 나타내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6.8%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현재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지난주 나온 미 고용지표의 호조로 인해 상승 기조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2만 달러를 반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전 세계에 알려진 로버트 키요사키의 경우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하여서 오늘날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금과 은, 비트코인이다, 부동산은 더 이상 주요 이슈가 아니다라며, 나는 비트코인을 좋아한다, 비트코인에 대해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그것을 일찍이 매입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덧붙였다고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하락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데 보입니다. 이제 어제는 우리나라에서 돈나무 누나로 더욱 알려진 이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현재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언급을 하며, 지금의 하락에 크게 신경 쓰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는데, 이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등의 기관 투자자들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 XRP 못지않게 이 코인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카르다노 에이다입니다. 이 에이다에게서 상당히 유의미한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카르다노 4일 하루 10만 달러 넘는 거래 105건 발생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굴리는 소위 고래들이나 비트코인이나 이제 이더리움보다는 단가가 낮은 알트코인 시장에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블록체인 분석 회사 센티먼트에 따르면 지난주 시가총액 기준 8위인 카르다노 대규모 보유자가 가격을 끌어올린 결과 65%의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올해 1월 1일 0.246달러 하나 306.29원에서 지난주에는 0.412달러 512원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후 다소 하락, 이제 현재 492달러에서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492달러가 아니죠. 네, 492원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승 뒤에는 1억 6,234만 달러, 한화 약 2천억 원 상당의 카르다노 4억 585만 개를 사들인 세력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의 경우 10만 달러에 달하는 거래만 이제 105건에 달할 정도로 매수세가 강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센티멘트는 카르다노 가격은 올해만 65%가 상승했으며 이에 대한 배경에 상어와 고래들의 매집이 있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8일 이후 10만 개에서 1억 개를 보유한 주소들이 급증하며 10만 달러 상당 이상을 보유한 고래 숫자도 12주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가격 움직임 또한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 단기 상승 후에 횡보를 거듭하고 있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도 단일권 거래로 3억 1,310만 달러, 한화 약 3,900억 원의 새로운 지갑으로 이동하며 4주 만에 가장 큰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센티멘트는 8시간 전 4주 만에 가장 큰 비트코인 고래의 거래가 발생을 했고 이 주소는 단 한 번의 거래로 최대 13,369개의 BTC를 보유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이 지갑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네, 현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지부진한 가격과는 다르게 상당히 유의미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 또한 크립토마켓 투자자 중 한 명으로서 지금의 하락은 더욱 더 높은 곳을 위한 움직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이번 2월 달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이 주류 시장을 향해 빠르지는 않지만 확실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특히나 결제 기업들의 크립토 마켓 진출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결제 기업 비자입니다. 이 비자의 경우는 이제 마스터카드, 페이팔보다도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2022년 크립토 윈터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결제 사업의 가속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이 코인베이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 카드를 통한 진출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경우는 한도 무제한의 비트코인 결제 카드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또한 크립토닷컴에서 발급받은 비자 카드를 통해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법률상의 이유로 카드 발급이 중지가 되었죠. 이에 비자의 CEO 알 켈리의 경우는 과거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2021년 기준 5년 내 암호화폐 시장은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확장될 것이라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분야에서도 선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이에 약 2년 전 2021년 9월 비자의 CEO에게서 하나의 언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 뿐만 아니라 현금 이동 수단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이때 당시 CEO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금의 디지털 후계자라며 비자는 암호화폐를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닌 현금의 이동 수단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늘 비자에게서 이와 같은 언급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자, 암호화폐 총괄, 디지털 자산에서 법정화폐 전환, 지원 노력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글로벌 결제 대기업 비자의 암호화폐 부문 총괄인 카이 셰필드가 스타크웨어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자산을 법정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머슬 메모리를 구축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어서 우리는 이더리움에서 USDC 정산 및 결제 등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 이는 우리가 머슬 메모리를 구축하고자 하는 영역이다. 국가 간 거래에서 유로를 달러로 이제 변환하는 것처럼 이 디지털 토큰화된 달러와 기존 달러 간 변환도 가능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단순 스테이블 코인을 말하는 것이 아닌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로 바뀌는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실제로 현재 어느 정도 구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 이 체크카드의 경우도 이 대한민국의 ATM에서 현금을 뽑으면 원화로 나오고, 해외에 나가서 비자 카드가 연동이 되는 ATM 기기로 가서 현금을 뽑으면 그 나라의 법정화폐로 뽑히게 됩니다. 이제 물론 수수료가 꽤나 저렴하지는 않은데, 이 또한 암호화폐가 만든 새로운 금융 시스템인 것이죠. 현재도 크립토 마켓과 전통 금융 기업들의 합작으로 인해 새로운 시스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러한 변화들이 아직 이 시장이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생겨났다라는 것, 그리고 머지 않은 미래 지금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당연하다는 듯이 사용하고 있을 모습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 3년 뒤 과연 이 시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가 되어 있을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내용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에 이틀 전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리플랩스가 SEC와의 소송 이후 84억 달러, 하나 약 10조 원 규모의 XRP를 매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었죠. 2021년과 2022년 XRP를 송금에 사용하기 위해 기관과 고객이 매입한 111억 달러 상당의 매출 중 75%인 84억 달러를 2차 시장에서 XRP를 이제 매수하는데 썼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린 뒤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 트위터 이용자가 리플의 CTO이죠. 이 데이비드 슈왈츠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리플랩스의 바이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이죠. 이에 이제 바이백이라는 것은 자사주 매입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테슬라가 테슬라 주식을 매입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바이백이라고 합니다. 이제 데이비드 슈왈츠가 답변을 남겼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 CTO 바이백 사기처럼 보인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리플 CTO 데이비드 슈왈츠가 XRP 바이백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사기처럼 보인다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2012년과 2022년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낮은 리스크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사람은 높은 확률로 사기꾼이라는 사실이다 라고 덧붙였는데, 앞서 리플랩스 전 개발자 관계 담당 이사 맷 해밀턴 또한 리플 커뮤니티 내 많은 사람들이 리플의 XRP 바이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로 판타지에 가깝다 지적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CTO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기처럼 보인다라는 것은 나도 XRP 바이백 나온 내용 봤는데 이 CTO인 내가 봐도 리플사가 사기꾼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언급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는 사실이다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리플사의 경우는 수익률에 대해 약속을 한 적이 없다. 다만 느리지만 천천히 리플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XRP 바이백 논란이 나오고 3일, 4일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리플사에서는 현재 크게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제 통상의 기업들이라면 뭐 난리가 났어도 한참 난리가 났어야 하는데 오히려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설령 사실이어도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불법적인 행위도 아니고 오히려 증시에서는 경영진들이 본인들의 비즈니스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하는 행위인데 이 크립토 마켓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오다 보니 더욱 불법적인 행위로 보는 인식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 과정에서 만약 리플랩스의 가격 조작의 지시가 이루어졌다면 SEC와 CFTC에게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미 정황들이 나왔더라면 이제 2년 전에 나왔겠죠. 일단 이에 대해서는 당분간 하나씩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 주말 동안 비트코인이 23,000달러 아래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제 23,000달러를 나름의 지지선으로 유지하면서 이제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많은 분석가들과는 달리 이제 하락하며 투자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하락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는 상태이죠. 이번 달 2월은 조정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2월 조정이 예상되더라도 전체적인 추세를 보았을 때는 상승의 시작에 진입을 하였기 때문이죠.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기업인 크립토퀀트의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의 강세장 초반부에 진입을 했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1월 50일과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상승했음을 들었는데 실제로 200일 이동평균선인 주식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표로 읽힙니다. 이 비트코인이 1월 상승을 통해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다라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한 신호다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인 하락이나 박스권 횡보와 동시에 장기적인 사이클에서의 상승 모멘텀을 구분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2월 하락에 대해서는 그러한 점에서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나온 예상보다 높은 이 실업률로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이날 명분이 퇴색되었습니다. 2월 FOMC에서는 점도표가 없었지만 3월 나올 연준의 점도표는 예상보다 비둘기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제 불과 일주일 전의 시장과 지금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사실이죠. 이제 분명 매크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 다른 경제 지표들은 다 경기 침체를 향해 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고용이 너무 강합니다. 이 고용이 강한 게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시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 매크로는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창궐 이후 연준의 대응은 상당히 단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는 매크로보다 더 중요한 거시 지표가 코인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주요 이벤트인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입니다. 이 반감기 사이클로 지금 시기를 접근하지 않는다면 투자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서지 않죠. 이 4년 주기 반감기를 기준으로 투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일단 2024년 반감기를 앞두고 지금 시기는 2018년의 암흑기를 지나 2019년의 완만한 상승기라고 할 수 있는데 2019년 비트코인 차트를 주봉으로 살펴보면 초반 상승을 이어가다가 7월 조정 이후 큰 추세적인 하락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행스럽게도 2019년 시작점보다는 높은 가격대에서 2019년을 마무리하게 되죠. 이후 2020년 비트코인 반감기 해에 그렇다고 폭등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 10월 이전까지의 주봉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크게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장이 2024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확실히 지금이 저점을 잡아야 할 시기이고 이후 존버를 통해 2025년 상승 사이클을 타며 올라가야 하는 시기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현재 시간이 흐름에 따라 두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투자에 대한 본질적인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